근데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중국 자동차 시장, 특히 그 무섭게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하고 글로벌 경쟁 구도에 대한 최신 분석입니다. 네, 여러 자료들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 또 통찰을 뽑아내서요. 이 빠르게 변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재, 또 미래,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소위 중국 속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또 여기에 맞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테슬라 같은 기존 강자들한테는 어떤 뭐랄까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건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모터쇼 하면 뭐 프랑크푸르트, 디트로이트 이런 데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젠 상하이 베이징 모터쇼가 그 위상을 막 넘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상하이 모터쇼만 해도 1,000개 넘는 기업이 참여했다 그러고. 네, 세계 최초 공개 차량도 뭐 100종이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 차가 뭐 예전처럼 그냥 값싼 차 이런 이미지는 확실히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연간 3천만 대 이상 팔리는 시장인데 더 중요한 건 신차 판매의 거의 절반이 전기차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NEV라는 점이죠. 와, 절반이요? 예. 이게 유럽의 NEV 보급률이 한 15%, 여기서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진짜 중국 속도가 확 느껴지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그 디지털에 익숙한 Z세대들이요. 얘네들은 뭐 전통적인 브랜드 명성 이런 거보다 NOA,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 보조 기능 있잖아요. 네네.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선 변경도 해주고 그런 거요. 맞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차 안에 큰 화면 달린 거, 이런 스마트카 기능을 훨씬 선호하면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지 그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좀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판매량이 확 줄었다면서요.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현대차는 이제 모터쇼는 불참했지만 별도 행사로 중국 시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뭔가 반격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국 기업들 약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BYD. 아, 진짜 무섭습니다. 네, BYD 성장세는 정말 대단하죠. 처음에는 기름차랑 전기차 가격 똑같이 받겠다 이러더니 이제는 아예 전기차가 기름차보다 더 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가격 파괴 전략이죠. 근데 거기에 자체 개발한 그 이 플랫폼 3.0 이런 하드웨어 기술 혁신도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아까 그 NOA 기능 있잖아요. 네, 그 자율주행 보조. 그걸 20만 위안 이상 차량에는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와, 무료로요? 네, 대단하네요. 네. BYD가 이렇게 가격이랑 하드웨어로 막 밀어붙인다면 화웨이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자동차계의 뭐랄까 안드로이드 OS나 퀄컴 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 플랫폼 사업자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여러 자동차 회사랑 협력해서 그 HIMA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차량 운영 시스템이랑 ADS라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급하는 거죠. 처음에는 엔비디아 칩을 썼었는데 이제 자체 칩 개발에도 막 속도를 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우디 같은 독일 기업에도 시스템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아,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요? 네, 이게 독일 업체의 시스템 전체를 공급하는 첫 사례거든요. 의미가 있었는데 맞아요. 위기설도 있었죠. 근데 대규모 투자를 딱 유치하더니 이제 온보나 파이어플라이 같은 좀 더 저렴한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대중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전략을 좀 바꾼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쪽에서는 모멘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요즘 화웨이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멘타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테슬라처럼 E2E, 그러니까 엔드-투-엔드 AI 방식을 써요. 센서 입력부터 차량 제어까지 전 과정을 그냥 통으로 AI가 학습하고 판단하는 거죠. 얘네 강점은 어떤 차종이든 비교적 저렴하게 고성능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걸 내세우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빨리 모으고 있어요. 이미 벤츠, 토요타, GM 같은 회사들이랑 협력하고 있고요. 야, 화웨이가 선점했던 시장을 꽤 따라잡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죠. 이렇게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점유율이 2020년에 36%였는데
올해 1분기엔 68%까지 뛰었다면서요? 맞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이러니 뭐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같은 전통 강자들이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전략, 그 현지화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현지화요. 단순히 중국에서 만드는 걸 넘어서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위한 차를 중국 기술로 만들겠다. 거의 이런 선언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화웨이나 아까 말한 모멘타 같은 중국 기업 기술이랑 솔루션을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중국 기술을 그냥 사다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부품만 쓰는 걸 넘어서 중국의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래서 토요타랑 닛산은 내년부터, 폭스바겐이랑 혼다는 내후년부터 이런 현지화 전략이 적용된 신차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투자한 샤오펑이나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랑 공동 개발도 하고 있고요. 와, 글로벌 기업이 중국 기술을 받아들여서 다시 경쟁력을 찾으려는 시도라 결과가 진짜 궁금해지네요. 근데요, 유럽 시장은 또 상황이 좀 달라요. 아, 유럽은 다른가요? 네, 각 나라마다 규제도 복잡하고 또 자국 산업 보호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도입은 중국보다 훨씬 더딥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하려고 규제를 좀 신중하게 가져가는 편이라서요. 기술 경쟁 외적인 요소가 시장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현재로서는 레벨 3 정도가 한계인 상황이고요. 확실히 시장마다 상황이 다르군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중국 자동차 시장은 이제 단순 생산 기지가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분야에서 완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시험장이자 주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중국 속도라는 말이 진짜 실감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이 과연 이 무서운 중국 속도를 따라잡고 성공적인 단격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몇 년간 자동차 산업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자동차 산업 경쟁을 넘어서 AI 기술 패권 경쟁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동차가 점점 더 그냥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 기기처럼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지배할 핵심 운영체제, 그 OS는 과연 누가 만들게 될까요? 테슬라일까요? 아니면 화웨이? 아니면 또 완전히 새로운 강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맞아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